엄마, 이번에 탄 보험금 2천만 원 어디 갔어? 휴대폰 가게 여직원한테 빌려줬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대. 뭐?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인 거야? 사기당한 거라고? 당장 어디인지 말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그 돈을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멀쩡한 엄마 방치해두고 돈만 뜯어가는 너보다 차라리 남한테 사기당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신경 끄고 당장 나가. 맨날 사업한다며 몇천만 원씩 뜯어간 아들과 달리 휴대폰 가게 여직원은 매일 할머니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바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남보다 매정한 자식보다 현재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올해로 69세가 된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쭉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지만 할머니는 38세 무렵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가난한 형편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잘못은 남편에게 있었음에도 그 시대에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받고 여자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써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처가집 근처에 집을 얻고는 할머니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이 멀어서 자주 못 가요. 나도 자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연락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길 바라면서도 자신에게 무심해진 아들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할 때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혹시 얼마 좀 보태줄 수 없나? 지금 사무실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처가에는 비밀로 하고 시작하거든. 이런 식으로 사업자금이라며 목돈을 받아가 놓고도 당연한 듯 갚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할머니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속상한 마음을 안고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어렸을 무렵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 할머니는 다 찢어진 양말을 신으면서도 아들은 곱게 키워서 그런 것일까요? 할머니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늘 편하게 해왔던 아들이라 늘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이미 그렇게 장성한 어른이 된 아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 아들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늦게 연락이 왔기에 전화를 받았더니 짧게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못 가봐서 죄송해요. 이번에 너무 바빠서요. 회복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계좌로 보내온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직접 병문안을 오지도 않고 그저 돈만 보낸 것이죠. 심지어 아들도 그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즈음에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퇴원했어? 그래, 이제야 물어보는구나. 벌써 치료 다 끝났어. 그 순간 할머니는 더욱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치료 중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이제야 퇴원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에도 돈이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아왔고 그마저도 빌린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또다시 할머니 집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줘.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이번엔 좀 달라질 거라며? 알잖아, 엄마.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야. 이번엔 진짜 확실해. 딱 이번만 더 도와줘.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내주고 말았죠. 알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이번엔 잘 좀 해봐. 그러나 그 후에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갚지도 않고 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심한 며느리와의 관계도 여전히 할머니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방문이나 안부 전화조차 기대하지 않게 된 할머니는 그저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도 없는 독거노인처럼 혼자 지내던 중 그나마 근처에서 마주치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다 보니 그들이 봐도 할머니의 입장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더는 사업 자금을 대주면 안 돼. 아니 혼자 힘들게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런 엄마가 아픈데도 들여다보지 않다니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혀를 쯧쯧하는 모습에 할머니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핸드폰을 한 대 샀습니다. 나도 이제 카톡 같은 거 해봐야지. 주변 할머니들도 하는데 나도 배워보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큰맘 먹고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카톡하는 재미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쓰다 보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얘야, 내가 카톡을 잘못 눌렀는지 뭐가 이상해졌는데 너희들이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나중에 봐드릴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물어봤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잘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얘야, 네 처한테 물어봤더니 바쁘다더라. 너라도 좀 봐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리모컨 쓰는 것도 헷갈려 하는데 할매 다 돼서 그런 거 뭐하러 쓰려고 해? 그냥 주제에 맞게 일반 핸드폰 쓰지 무슨 스마트폰이야. 그 말에 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제에 맞지도 않다는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무심한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물어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샀던 매장에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혹시 핸드폰 쓰다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매장 직원 중 몇몇은 아들과 다를 것 없이 무성의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뭐가 문제세요? 다시 설정해 볼게요. 하고서는 무뚝뚝하게 대응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응시하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할머니를 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해보세요. 이 직원의 이름은 김정미라는 30대 중반의 아가씨로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할머니가 묻는 사소한 질문에도 꼼꼼하게 대답해 주었죠. 할머니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젊은 직원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요즘 배울 것도 많고 주변에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좋네요. 여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들르세요. 할머니는 조금씩 핸드폰에 대해 배우며 신기하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직원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잘 사용하고 있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이상한 전화나 메시지가 왔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전화였고 또 어떤 것은 수상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의심스러운 전화가 와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이스피싱이란 거야. 그런 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잘난 아들 뒀다가 뭐해? 이런 때나 써먹어야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해봐. 나도 우리 딸이 알려줬어.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아들 내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야,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그냥 그런 거 무시해. 엄마. 뭐 그런 걸 걱정해? 며느리에게도 조심스레 일하는 시간을 피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그저 할머니의 모든 연락이 짜증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참 일하고 와서 이제 쉬어야 해요. 급한 일 아니시죠? 그냥 다 무시하고 안 받으시면 돼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번에도 핸드폰 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친절했던 김정미 직원이 생각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김정미 씨는 반갑게 할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미 씨는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차단부터 할게요. 김정미 씨는 먼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보기 쉽도록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스팸 차단 앱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면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을 때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특정 번호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의심스러운 번호들이 자동으로 걸러져서 더 이상 귀찮게 전화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김정미 씨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직접 앱을 설치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며 놀라워했죠. 이제 더 이상 수상한 전화를 받을 일 없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김정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 조정을 하는 거예요. 김정미 씨는 이어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도 강화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즘에는 원격으로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 설정을 잘해두는 게 중요해요. 김정미 씨는 이어서 할머니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 몇 가지 옵션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켜고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더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앱이 깔리지 않도록 하는 설정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누가 어머니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차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앱이 깔리려고 할 때 경고가 뜨니까 그때는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김정미 씨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그냥 무시하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김정미 씨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지 알려주고 직접 설정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김정미 씨는 할머니에게 더 큰 안심을 주기 위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다 걸러질 거고 스마트폰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꼭 저희처럼 휴대폰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문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는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보안도 강화되었고 더 이상 수상한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셨습니다. 김정미 씨 덕분에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된 것이죠. 주변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할머니는 스마트폰 전문가로 통하게 됐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스마트폰 잘 쓴다며? 응, 내가 휴대폰 가게 직원한테 다 배웠지.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더라. 다른 할머니들은 부러워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다음에 또 배워오면 우리도 좀 알려줘라.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번엔 내가 더 많이 배워서 가르쳐 줄게. 이처럼 할머니는 김정미 씨 덕분에 혼자서도 핸드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할머니는 매주 두세 번씩 매장을 찾아가며 김정미 씨에게 휴대폰 사용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는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김정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김정미 씨도 할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 씨, 난 정말 정미 씨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 예전엔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내가 카톡도 하고 보이스피싱도 피할 수 있는 걸 알게 됐어. 계산기나 만복에 건강 어플 같은 것도 심심해서 눌러보고 있어. 김정미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더 정리가 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혜가 있으셔서 배우시는 게 빠르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오랜만에 들어본 할머니는 그때부터 김정미 씨를 친구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나며 휴대폰에 관한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씨는 아이가 있는 엄마라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처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아이가 있어요. 지금 6살인데 혼자 키우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가끔은 많이 힘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너처럼 젊은 아가씨가 벌써 그런 힘든 일을 겪었구나. 어쩐지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야무지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어. 김정미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참 적성에 잘 맞아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감사해 주실 때 정말 기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김정미 씨에게 더욱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고생하는 젊은 엄마를 보면서 할머니는 김정미 씨가 일하는 매장을 방문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만 무엇보다 김정미 씨와 대화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매장을 방문했는데 김정미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직원이 대신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김정미 씨 어디 갔나요? 할머니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대신 나온 직원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면서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김정미 씨가 오늘 휴가를 냈어요. 사실 아이가 아파서요. 보통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썼어요. 저희도 지금 매장이 많이 바빠서 인원이 부족하네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김정미 씨가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섭섭한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만두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할머니는 며칠 동안 매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한 번은 다른 직원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김정미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픈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김정미 씨가 다시 매장에 복귀했을 때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정미 씨, 그동안 잘 있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김정미 씨는 죄송한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정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아프고 혼자 다 책임지려니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나도 자식 키워봤으니 혼자 아픈 애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 김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저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어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보람을 느끼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아파졌습니다. 김정미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도와줬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김정미 씨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미 씨는 항상 당당하고 성실한 모습이었기에 할머니는 함부로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다짐했죠. 김정미 씨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꼭 도와줘야지. 나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이 젊은 엄마를.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얼마간 김정미 씨를 찾아가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며 좋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느덧 김정미 씨가 친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할머니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작은 보험 상품에서 예상치 못하게 2천만 원 정도의 지급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곧바로 할머니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어떻게 쓸 거야? 또 예금할 거야? 할머니는 그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매번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갔지만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그 돈을 탐낼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김정미 씨를 만나게 된 할머니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휴대폰 기능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여느 때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김정미 씨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정미야, 그동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김정미 씨는 살짝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실 조금 힘들긴 했어요.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제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좀 쉬어야지. 이렇게 일을 하면 더 힘들 텐데. 김정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쉬고 싶긴 한데 여기 일이 저한테는 잘 맞아요. 이 직장이 참 좋아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고민이 좀 많아서 야간에도 일을 해요. 조금 있다가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배달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할머니는 김정미 씨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아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김정미 씨도 자신처럼 아이를 위해 고생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정미에게 이 돈을 주자. 나한테도 친절하게 해줬고, 무엇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젊은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매장을 찾아가 김정미 씨를 불렀습니다. 정미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계좌 하나 알려줘. 김정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애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 많이 도와줬잖니? 김정미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곤란해요.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돼요. 직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정미야,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사실 나한테 2천만 원 정도 돈이 생겼는데 그거 너한테 주고 싶다. 내가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랑 애기한테 보탬이 되길 바란다. 김정미 씨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그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저 너무 곤란해요. 정말 죄송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결심한 거야. 이렇게라도 살해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 현금으로 뽑아오면 위험할 테니 나도 계좌 이체 한번 해보고 싶다. 너도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얼른 계좌번호 알려줘. 김정미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그런 큰 돈은 절대 안 돼요. 살해라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말씀이야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미야, 어차피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또 뜯어가려 들 거야.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녀석하고 돈 때문에 여간 씨름을 한 게 아니야. 또 거기 주고 속 썩고 화병 걸리느니 차라리 내가 너처럼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 돈을 쓸모 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겠니? 김정미 씨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김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저라고 모양 좋게 다 거절할 수만은 없네요. 아이가 있으니 제가 이런 도움에 기대는 날도 오고 인생이란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김정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돈을 갚고 싶어요.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해주세요. 차용증도 쓰고 제가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차용증 쓰자. 근데 그 돈 꼭 갚을 필요는 없어. 나는 너한테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도 새로운 거 많이 가르쳐줘. 내가 학원비 내는 셈 치면 되잖니? 김정미 씨는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차용증을 쓰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와 김정미 씨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김정미 씨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정미 씨에게 언제나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돈의 내역에 대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돈에 민감한 아들은 할머니가 돈을 받은 걸 알아채고 무언가 의심스러운 듯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험금 지금 날짜 지나지 않았어? 그 돈 어디다 쓴 건 아니지? 엄마는 맨날 갖고 있잖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돈은 나갔고 아들은 그걸 모르는 이상 계속 집요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좀 줬다. 아들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는 사람? 누구한테 그 돈을 줘? 가족도 뭣도 아닌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엄마가 아는 사람은 여기 동네 할머니들밖에 없잖아. 대체 누구야? 빨리 말해.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왜 그러냐? 내가 알아서 준 거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준 돈인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자 아들은 꼬치꼬치 캐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가는 수법도 있고, 엄마도 혹시 그런 거 당한 거 아니야? 빨리 말해. 당장 어디서 누구한테 줬는지 말해봐. 나도 가서 확인해야겠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고 아들의 추궁의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러고 보니 저번에 상철이한테 휴대폰 가게 자주 간다고 했다며? 할머니가 카톡까지 배워가지고 자기한테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사람들한테 넘긴 건 아니지? 가르쳐 준다고 하고 뭐 돈 빼간 거 아니야? 얘는 참 뭐라는 거니? 누가 돈을 빼가? 할머니는 얼마 전에 모처럼 손자에게 카톡을 보냈고 초등학생인 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라고는 조금도 다룰 줄 모르던 할머니가 카톡으로 이모티콘과 영상도 자유롭게 보내왔으니까요. 그걸 알게 된 아들이 새삼스럽게 저리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봐, 엄마 뭔가 반응이 이상한데? 어쩐지 얼마 전에 엄마가 직접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물었잖아. 이거 완전히 답이 나왔네. 엄마,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고. 아들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따져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30분도 되지 않아 문이 열리며 며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듣기만 했던 것 같지만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하고 냉정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설게요. 요즘 이런 일들 많아요. 사기 수법이 교묘해져서 조금만 방심해도 돈을 다 빼앗기기 일쑤예요. 그런 걸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제가 변호사랑 얘기해서 바로 소송 걸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면 큰일 나니까 지금 당장 돈 준 사람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소송을 통해 돈을 다시 찾아올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할머니를 돕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은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준 돈을 누가 받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얻은 돈인데 그렇게 허투루 나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보통 그런 돈은 더 쓰임새 있는 곳에 썼어야지. 혹시라도 그 돈을 나한테 줘서 사업에 보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런 상의도 안 한 거야?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잖아. 우리가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 거야. 아들의 얼굴엔 누가 봐도 이글거리는 욕심이 드러나 있었고 며느리 역시 말없이 옆에서 아들을 거들며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도와줄 테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말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대체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다. 떡하니 니들한테 안 줘서 그렇게 화나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고 나는 그냥 엄마가 속은 것 같아서.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다. 니들 하는 꼴들을 보니까 남한테 속고 사는 게 낫겠어. 뭔 말인지들 아냐? 니들 같은 자식들한테 돈 주는 것보단 차라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너희들이 언제부터들 이렇게 내 걱정을 했냐? 매번 사업한다고 돈 뜯어가고 내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 준 적이 있었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리 다쳐서 몸도 못 움직이던 거랑 그깟 보험금 얼마 없어지는 거랑 니들한텐 뭐가 더 중요한데? 병원에 얼씬도 안 하던 것들이 보험금 탐나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엄마 오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내 돈이 니들 손에 안 들어가서 아쉬운 게 아니라고.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 순간 집안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결국 입을 다물었고 서둘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남이 낫지.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보다 차라리 남이 더 나아.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쓰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워낙에 옛날부터도 돈이 필요할 때만 할머니 집을 들락날락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찾아오지 않던 아들은 다시금 할머니의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아. 무슨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들은 평소와 달리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돈 때문에 다시 찾아왔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나 혼자 잘 지낸다. 아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엄마, 나중에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도 엄마한테 잘해야죠. 요즘은 사업도 좀 바빠지고 있는데 엄마 덕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너스레를 떠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혹시 할머니가 또 돈이 생길까봐 혹은 숨겨둔 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놈이 참 변한 척은 하지만 속마음은 변한 게 없구나. 할머니는 아들이 계속해서 잘해 보이려 하는 척을 해도
그저 무덤덤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이 한 번씩 들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아들은 이미 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흘려듣고 적당히 응대하는 할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휴대폰 가게 직원 김정미 씨와 할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고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김정미 씨는 할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되찾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정미 씨는 약속한 대로 할머니에게 매달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달이라도 조금씩 갚을게요. 20만 원씩이라도 드릴 테니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급하게 갚을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니 천천히 해라. 김정미 씨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돈이 김정미 씨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알았기에 할머니에게 조금씩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정미 씨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갚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미야, 너 덕분에 나도 참 좋다. 네가 내게 이렇게 열심히 갚는 것도 고맙지만 난 네가 건강하게 일 잘하고 애기 잘 키우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 몸 상하지 말고 천천히 해. 김정미 씨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전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집을 드나들며 돈을 기대했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김정미 씨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며 지금의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중심을 잘 잡으며 살아갈 것입니다.